안녕하세요. 액션 있는 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오늘 오랜만에 스포츠 영화 리뷰를 하려고요. 네, 스포츠도 좀 종목이 특이해요. 종목도 특이하고 제목도 특이한 영화죠? 네. 네. 오늘 소개드릴 영화는 라이즈 라이커 걸, 라라걸입니다. 호주에서 가장 큰 경마 레이스 멜버른컵의 첫 여성 우승자 미셸 페인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액션 있는 밤 영화 리뷰한 것 중에서 제일 최신작이에요. 그리고 이 미셸 페인이라는 실제 인물도 2015년에 멜버른컵에서 우승을 했으니까 가장 좀 요즘 사람이죠. 그냥 저희가 좀 옛날 사람들 많이 다룬 것 같은데, 네, 미셸 페인은 굉장히 요즘 사람이라는 거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개봉 시기는 지난 4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국 때문에 한참 많은 분들이 심란해할 때 극장에서 보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인파워링 되는 좋은 영화였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 영화를 액션 있는 밤에서 다룰 만한 게 여성 감독, 여성 주연, 여성 각본가가 참여한 영화 이런 것들을 트리플 F 등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여성 감독, 주연, 각본가 이렇게 세 네. 요소가 다 여성이다 해서 트리플 네네. F. 네. 그래서 이 영화는 그걸 충족시킨 영화이고 그 호주 영화 업계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시작한 젠더 매터스라는 그런 프로젝트의 결과물 지표를 지킨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영화계가 워낙 이 성비 불균형 또 뭐 좀 여성 차별적인 이런 문화가 심한 분야다 보니까 좀 그것을 해소해보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물로 나온 영화가 바로 이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How can a horse that was winning come last? But I know I You can go from first to last. No reason you can't go from last to first. The girl's never going to win the Melbourne Cup, mate. Can I do this? I know the horse can. He's got to be a champion. What you doing after the race? Celebrating. 이 영화를 얘기하면 이제 이 영화의 주된 소재인 승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 문화권에서는 승마가 좀 생소한 스포츠잖아요. 이게 스포츠라기보다는 과천, 정말죠. 네, 도박 그분들이 좀 생각이 나고, 네, 스포츠라는 인식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분들도 워낙에 극소수고, 근데 동물과 하는 거의 유일한 스포츠라서 저는 좀 관심은 가더라고요. 윤나 씨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호주에서는 되게 승마라는 것 자체가 국민 스포츠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그 멜버른컵이라는 건 정말 나라가 그때만큼은 멈춘다고 할 정도로 가장 크고 인기가 많은 그런 경기라고 합니다. 아, 네. 근데 또 승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영화를 보면 그 승마 장면이 굉장히 실감나게 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공 미셸이 말을 타는 장면을 보면 거의 그 말 안장에 앉질 않아요. 계속 서서 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마 하체의 힘과 이 코어, 뭐 이쪽이 허리 이런 쪽이 굉장히 훈련이 많이 되고 강하지 않으면 그 또 말이 굉장히 빨리 달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막 버텨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또 이 기수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또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체중 감량을 혹독하게 하고 체구는 되게 왜소한데 또 힘은 필요하고 이런 스포츠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시면은 이게 급하게 대회가 잡혀서 레이스가 잡혀서 뭐 한 일주일 안에 3kg를 빼야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정말 이 미셸이 온몸에 랩을 감고 막 플랭크 푸시업 이런 거를 너무 많이 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왠지 좀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은. 플랭크 푸시업 저희가 막 영상으로도 찍고 자주 네. 하는 운동인데 네, 맨몸 운동이 효과가 좋긴 하나 봐요. 여기 미셸도 맞아요. 열심히 하고. 근데 또 여기에서 그래서 기수들이 어떤 체력적으로 많이 힘이 들기 때문에 또 성차별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말을 타는 건 힘이 좋아야 된다고. 네, 그래서 여자 기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완주하기가 어렵다, 우승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근데 이 영화가 연출이 잘 됐다고 생각되는 점이 뭐였냐면 좀 그런 굉장히 어렵고
똑똑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한번 타보고 싶다. 네. 이 영화를 보는 분들이 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호주에도 자연이 좋잖아요. 맞아요. 근데 막 해변에서 말을 타고 막 말과 교감하면서 달리고 이런 장면만 봐도 되게 힐링이 되고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막 같이 해방감이 드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막상 굉장히 위험하고 이제 부상의 위험도 높고 겁이 날 것 같긴 하지만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평화롭고 아름다운 장면이라서 저도 그 부분에서 좀 되게 해방감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이라는 그런 동물과의 교감이 또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 또 엄청나게 힘이 중요한 스포츠인데 그걸 또 여성이 한다.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멜버른컵에서 여성이 우승을 했다. 이런 특이점들이 이 영화를 끌고 가는 거죠. 제 주변에서 이 영화를 본 여성 관객들은 거의 대부분 영화가 되게 감동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현아 씨가 보기엔 어땠나요? 저는 처음에 사실은 이 영화가 좀 너무 잔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가족들이나 이렇게 후련한 모습도 굉장히 일상적이고 갈등이 있어도 이게 막 되게 드라마틱 하다기보다는 좀 일상적이고 약간은 느린 느낌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래서 저는 더 담백하고 또 그것과 대비돼서 말이 달리는 부분에 긴장감이랑 이런 리듬감이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가 좀 2020년 개봉작인데 옛날 영화 같아요. 맞아요. 가족도 좀 옛날 가족, 대가족이 나오잖아요. 네, 형제가 10명이나 되고 10명이 되고 목가적인 분위기. 맞아요. 마곡간에서 이렇게 낮잠을 자거나 시골의 배경이고 또 아버지나 이런 인물들이 좀 옛날 사람들 그리고 또 가족의 그런 장례식, 결혼식 이런 행사들도 좀 옛날 느낌으로 치러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좀 그런 게 좀 오히려 또 이 잔잔한 영화의 연출과 또 어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잔잔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 저는 그 잔잔함이 영화적인 재미 부분에서는 좀 덜할지 몰라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빠하고 갈등을 하더라도 그걸 극단에 치달아서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잔잔하게 가는 거? 전화를 나는 2번이나 했는데 아빠는 안 했다. 약간 이 정도. 그리고 다시 만나도 되게 잔잔해요. 맞아요. 그냥 어제 만난 것처럼 다시 또 만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영화의 톤이 이렇다 보니까 이 영화의 좀 중요한 이야기인 스포츠 계통, 이 승마 계통의 어떤 성차별 이런 그런 것들도 사실 되게 잔잔하게 다뤄지잖아요. 맞아요. 그냥 정말 한두 마디, 거슬리는 한두 마디 이런 게. 그러니까 저희가 상상했을 때는 이런 영화에서 빌런 남자가 있고 여주인공을 괴롭히고 이런 장면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냥 장면 문득문득 지나가는데 근데 저는 그게 미셸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운동선수는 아니지만 되게 공감이 됐어요. 정말 작은 어려움들이 쌓이고 쌓이는 것이 누적이 되어서 그게 힘들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거를 또 자기만의 방식으로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기실에 선수들이 있을 때도 남자 선수들은 그게 뭔가 그들만의 축제 같아요. 모여서 맞아요. 음악도 듣고 파티처럼 이렇게 경기 앞에서 즐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나미셸은 일단 여성 선수가 없고 아무도 맞아요. 없고 그래서 혼자 되게 고립된 상황에서 좀 외로워 보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마음이 뭔지 되게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스포츠라는 분야 자체가 굉장히 남초이고 여성 종목이 따로 있다고 해도 잘 인정을 못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혼자서 그것을 싸워나가고 있지만 좀 외로워 보이는 주인공. 맞아요. 그게 외로워 보이는 게 또 공감이 갔던 게 이제 미셸이 이제 아버지한테 독립해서 자기가 이제 기수로서 말을 못하도 좋고 일을 시켜만 달라고 이렇게 찾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연령대는 좀 다양하지만 다 남자고 이렇게 맥주를 마시다가 한번 쳐다보고 마는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까지 여성이 없는 것만으로도 되게
되게 힘들고 되게 외로울 수 있겠다. 쭈뼛거려지고 네. 그런 부분이. 뭐 여기에 나오는 남성들은 뭐 여자인 네가 뭐 말을 타, 뭐 꺼져, 뭐 이렇게 하는 맞아요. 게 아니라 조용하게 무시하죠. 맞아요. 그냥 침묵해요. 그래서 투명인간이 된 것 맞아요.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게 연출이 돼 있는데 저는 그런 연출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오히려 이 영화 안에서 그런 일상적인 차별, 성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여성의 시각에서 잘 다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I've lost two of them, Father. What happened if you die? I have to ride that horse. His name's Prince of Penzance. He's had more medical issues than you. Another injury could be fatal. When can I ride again? There's a reason they call it the most dangerous sport on earth. I'm still breathing. I'm still breathing. 네, 아까 앞서서 이 영화를 보면 말을 한번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또 조금 반대되는 감정도 드는 게 주인공 미셸이 말을 타고 가다가 큰 사고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난 말은 못하겠다. 그런 생각도 같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미셸의 큰 언니가 있었는데 그 미셸의 언니도 말을 정말 다른 오빠보다도 잘 타고 이런 언니였는데 낙마로 사망하게 됩니다. 저는 만약에 저희 형제가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같은 종목의 운동을 하다가 사망을 했다면은 다시 그 운동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미셸 본인도 거의 이렇게 몸에 마비가 뇌출혈 막 이런 심각한 부상을 입거든요. 근데 그 승마에 대한 그 말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몸이 아직 다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 말을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게 해서 되게 힘겹게 말 위에 올라타고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그냥 본인의 그 뜻을 접죠. 얘는 말을 타야 하는구나. 맞아요. 네, 그렇게 포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모든 운동 선수들에게 가장 두려운 게 부상이잖아요. 맞아요. 현아 씨도 혹시 부상 입어본 적 있나요? 저는 운동선수는 아니지만. 전 정말 취미로 운동을 하고 사소한 것들이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예전에 무에타이를 하다가 또 오랫동안 발을 차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까 발등에 이제 피로골절이 생겼었는데 엑스레이에서는 나오지 않아서 그냥 부러진 것도 모르고 계속 운동을 하다가 통증이 없어지지 않아서 보니까 뼈가 이미 부러졌다가 잘못 붙어 있었고 그래서 한 정말 2년 넘게는 맘 편하게 운동을 못했었는데 그때 너무너무 답답하고 다시 운동을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더라도 너무 몸을 사리게 되니까 이게 답답하기만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 부상이라는 것이 정말 이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좀 피해가기 어려운 거잖아요. 몸을 맞아요. 움직이니까 다칠 확률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숨만 쉬는 분들은 부상당할 일이 잘 없는데 이게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은 또 부상이 오죠. 근데 오면 또 이래서 운동을 못하는 게 아닐까?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한동안 또 쉬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미셸도 보면은 막 언제부터 다시 탈 수 있어요? 뭐 이 얘기부터 하거든요. 아직 몸이 맞아요.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의사는 어이가 없으니까 웃죠. 방금 두개골에 골절이 입었는데 말을 다시 탄다니 네. 말도 안 되는. 근데 막 오직 말을 다시 탈 그 생각밖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상의 위험 분명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 어쩔 수 없는 양날의 검 같아요. 운동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운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근데 많이 하다 보면 다치기 맞아요. 쉽고.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운동을 할 때 어떤 게 열심히 하는 거고 어떤 게 무리하는 건지를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특히 저렇게 전업으로 운동을 하는 분들은 정말 부상은 항상 따라오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이렇게 일반적인 그냥 취미로 운동을 하는 분들도 운동을 잘하고 싶어서 더 연습을 많이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선수라면 자신의 어떤 명예나 뭐 어떤 수입적인 면도 그럴 거고 네, 모든 것이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무리를 안 한다는 거는 좀 어렵고 그래서 무리를 하다 보면 좀 다쳐서 이제 운동 자체를 못하게 되고 이런 비극적인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주인공이 정말 대단한 건 그렇게 부상을 정말 여러 번 입고 낙마도 여러 번 하는데 그 모든 걸 이겨내고 다시 대회에 나가고 결국에는 우승을 했다는 그런 맞아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 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감동하는 것 같아요. You think it's all about strength. It is about so much more than that. Can I do this? I know the horse can. Go be a champion. What you doing after the race? Celebrating. 네, 근데 저희가 앞서서 좀 그런 잔잔한 연출, 그리고 과장이 없는 어떤 흐름, 이런 것을,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영화가 심심해졌다, 이렇게, 그런 요소로 보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승마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디테일하고, 재미있는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스킵됐다. 그렇게 보면, 또 비중이 가족 이야기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 미셸 페인이라는 사람에게는 거의 태어나서 6개월 만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또 성장 과정에서 언니도 잃고 그러면서 가족끼리 뭐 아버지와 겪는 갈등 이런 문제들이 말을 타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을 하고 그러는지보다 더 가족 중심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의 초반 시작과 중반까지는 거의 가족 이야기가 많고 이 이후에는 이제 이 미셸이라는 인물이 어떤 자신의 업계에서 어떻게 이름을 날리고 성공을 하는 그 이야기인데 근데 그 업계도 하필 남성들이 많이 잡고 있는 여성이 없는 스포츠, 승마 이런 쪽이었던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을 겪고 근데 그것도 이겨내는 그 가정 내에서의 갈등도 이겨내고 어떤 업계에서의 어려움도 이겨내는 한 여성의 성장 스토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 가족이 아버지부터 형제들도 다 말을 타는 집안이기 때문에 뭐 일을 하러 어디 일을 구하러 가면은 너 누구네 딸 아니야? 그냥 이런 식의 반응을 계속 보다가 나중에는 뭐 가족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경마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인물로 이렇게 성장한다? 이런 부분이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그 냉담하던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맥주 마시면서 뭐야? 이렇게 보던 그분들이 끝에는 이 미셸이 승리를 하니까 거기다 이제 자기 돈을 건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환호를, 막 응원을 막 보내고 찬사를 막 보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이제 이 여성이 그간의 엄청난 어려움을 이겨내고 업계에서 성공을 했고 또 실력으로서 그 모든 논란과 말도 안 되는 그런 불평등, 어떤 성차별적인 목소리 이런 것들을 다 잠재웠다. 뭐 이런 결말로 가기 때문에 또 여성 관객들이 보기에는 그 어려움이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되게 감동적으로 보이는 거죠. 네. 저는 마지막에 그 부분도 좋았던 게 이제 미셸 페인이 어머니도 없고 하니까 이제 아버님이 아는 어떤 여성분을 매니저로 이렇게 일을 하게 시켜주는데 마지막에 그 멜번컵에 나왔을 때 다른 남자들한테 물어보면은 미셸이 우승할 확률은 0%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 미셸의 매니저가 처음에 뭐 돈을 조금 걸었는데 그걸 악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파는 사람이 되게 어이없어 하니까 돈을 더 많이 걸고 또 고등학교 때 이제 수녀 선생님이 와서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우승에 거는 장면?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미셸에게 돈을 걸고 또 이렇게 지지해준 사람들 중에 남성도 있지만 거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같은 여성들이 또 지지를 해주는 장면? 그런 것들이 이제 여성 관객들에게는 좀 특별한 장면으로 와닿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여성 감독이 만들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아요. 네, 오늘 이렇게 라라걸 리뷰를 해봤고요. 이제 한줄평 씨가 또 돌아왔네요. 현아 씨는 한줄평
어떻게 정하셨나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제가 캐틀벨 배우는데 캐틀벨 선생님이 항상 스네치 같은 동작을 할 때 처음부터 너무 빨리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라라걸에서도 이제 미셸이 말을 탈 때 아빠가 처음에 너무 빨리 하면 안 된다 이런 대목이 나와서 되게 유사점이 있구나. 그리고 또 처음에 빨리 하지 말라는 거는 그러면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말 전력으로 완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너무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었던 네.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뭘 시작해서 하자마자 잘하고 빨리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 할 수 있는 만큼 또 이게 사실은 기수들끼리의 기싸움도 있으니까 처음에 막 치고 나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저도 캐틀벨 배울 때 선생님이 맨날 스킬이 힘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이 영화를 봤을 때 미셸이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힘, 그냥 정말 물리적인 힘 이런 거보다 인내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그런 하나를 길게 포기하지 않고 하는 그 끈기. 네. 그래서 저의 한 줄 평은 인내가 힘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가진 어떤 제작적인 배경, 또 특별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 영화는 여성이 만들자 앞으로도 이렇게 한 게 사실 좀 그간 소개한 영화 중에 여성이 주연이고 뭐 여성 액션이 화려하고 좋은 그런 영화들이 있었죠. 근데 좀 남성이 연출을 하다 보니까 약간씩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너무 뭔가 남성인데 여성으로 표현된 것 같고 뭐 그런 어색함이 느껴지는 작품들이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좀 되게 편안하게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여성 영화는 여성이 만들면 좋다. 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화 모두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 이제 또 더 재밌는 영화 앞으로도 계속 리뷰할 테니까요. 요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잊지 마셔야 될 거. 맞죠? 네. 저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